현대차가 그저께 26일에 개막한 2020 베이징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전기 레이싱카 RM22를 공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중국의 베이징 모터쇼가 열렸어요. 전 세계 모터쇼가 다 중단됐는데 중국은 어떻게 모터쇼를 하죠? 코로나가 지금 전혀 없는 나라잖아요. 확진자 0명. 야, 진짜 뭔가 중국 정말 이래도 되나 싶지만 베이징 모터쇼 60만 명이 찾을 모터쇼라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새로운 차 엄청나게 많고 1m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요? 마스크도 지금 한 반은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대부분은 안 쓰시네요. 네,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전 세계 유일의 모터쇼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전 세계 어디도 모터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의 모터쇼에서 현대차가 이렇게 RM22를 내놨다는 건데요. 중국 이번 모터쇼는 가솔린차와 전기차의 비중이 기존에는 전기차는 약간 양념처럼 들어가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가솔린차가 양념처럼 들어가는, 메인이 전기차로 넘어갔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터쇼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전기차 시대가 열린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특히나 전기차 시대에 빨리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이 모터쇼 비웃거나 이렇게 비아냥거릴 일만은 아니고요. 이 모터쇼가 보여주는 세상의 변화, 이런 것도 어서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전기 레이싱카 RM22를 공개했습니다. 22가 아니고 22. 경상도 분들은 이거 다 아신다는데 2의 2승, 2의 2승, 이건 다른 거라며. 자, 그러면 현대차 RM22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 유튜브가 올라왔네요. 대단합니다. 정말 이게 뭔가 이렇게 과격하게 보여주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영상은 이런 식이고요. 홈페이지도 열렸네요. 여기 현대차 이렇게 홈페이지를 잘 만들었다고? 아쉽게도 우리나라 홈페이지는 지금 없죠.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으면 좋아할 텐데 왜 우리나라 홈페이지는 안 만들고 영문 페이지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홈페이지 굉장히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n.com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810마력이라고? 960Nm 거의 100kgm예요. 이거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현대차가 내놓은 모든 차를 다 통틀어도 이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차도 없었어요. 지금 엄청난 출력이고요. 엄청난 마력입니다. 810마력? 현대차가 810마력을 내나요?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도 3초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전기차로 3초 이내. 대단합니다. 지금 후륜구동인데 3초 이내로 끊는다는 거, 이것도 대단하네요. 어지간하면 앞뒤 바퀴에 둘 다 모터를 달고 사륜구동으로 해서 가속도를 조금 더 높이는데 얘는 희한하게 미드쉽이라고 지금 써있어요. 뒤쪽 후륜구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왜 미드쉽이라는 표현을 쓸까? 미드쉽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유치하게 들리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전기차들은 휠에다가 뭔가를 붙여서 기존에 있던 미드쉽은 낡은 거야, 우리가 진짜 앞으로 미래의 차야, 이런 걸 강조해야 되는데 지금 미드쉽이란 말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서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게 그럴만한 이유는 있어요. 일단 RM이라고 하는 그 스포츠카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다가 RM22까지 나온 거거든요. RM22의 RM이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랩몬스터. 이렇게 또 BTS하고 연결되나? 이전에는 RM을 리즈밀렌이라고도 했었어요. 리즈밀렌이라고 현대차가 제휴했던 그 현대차 젠쿱을 이용해서 파이크스 힐도 올라가고 했던 전문 레이싱 팀, 이게 리즈밀렌이었었는데 RM을 그 팀을 기리면서 이름을 RM이라고 지었다 라는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레이싱 미드십이라는 약자도 된다, 레이싱카인데 미드십 레이싱카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지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RM, 그러니까 미드십이라고 해서 이게 얼핏 보면 이게 벨로스터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벨로스터하고 비슷한 거는 약간 앞모양과 약간 테일램프, 이런 것들을 벨로스터하고 공유하는 거고, 실제로 엔진은 벨로스터는 앞에 있잖아요. 이 차는 RM 같은 경우는 엔진이 실내, 뒷좌석이 있는 데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벨로스터하고의 적어도 드라이브 트레인 쪽에서는 공유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현대차가 이렇게 강력한 차를 내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제가 마테이 리마츠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 인터뷰 영상 살짝 볼까요? that we are going to
bring to the market together. 네, 여기서 특급 기밀을 말씀을 해주시죠. 이 특급 기밀이 뭐냐면 현대차와 함께 스포츠카를 제작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그 제작하고 있는 게 바로 요거군요. 아, 이 RM이 이게 리즈밀렌이 아니고 리막의 약자였나? 리막의 약자네. 야, 이게 이렇게 또 딱딱 맞나? BTS의 RM이냐 리막의 RM이냐 어디다 갖다 붙여도 무조건 좋네요. 여기까지 내다보고 이름을 지은 거야? 이름부터가 뭔가 대박의 스멜이 딱 나죠. RM20 하니까 벌써 어떤 분들은 나 분명히 그거 어디서 봤는데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디서 봤다 싶으면 맞습니다. 어디서 보셨어요. RM14라고 우리가 옛날에 2014년도에 이미 봤죠. 2014년도에 연구원들 앞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런 거 하셨던 게 RM14, 이게 15, 16 매년 나왔어요. 16까지 나왔고, 그리고 RM19, 20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죠. RM14는 14년도, RM15는 15년도, 지금 RM20이니까 2020년도에 해당되는 차인 거죠. 19까지는 엔진을 이용한 레이싱 미드십이었고요. 20부터는 굳이 우리가 엔진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를 이용한 이런 콘셉트카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컨셉트 자체가 롤링 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구실에서 그냥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차를 주행해 보면서 거기서 뭔가를 뜯어 고치고 주행해 보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그래야지 정말 잘 달리는, 제대로 달리는 차를 만들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롤링 랩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시험하겠다. 그게 이 RM의 컨셉트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잠재력을 끌어내고 실제 양산차에 어떤 식으로든 도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자, 그럼 RM22 살짝 보면요, 보통 레이스카 콘셉트를 많이 내놓는데 레이스카 콘셉트는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 거의 대부분 콘셉트카를 어떻게 도로를 달려? 못 달리죠. 근데 이 RM22 같은 경우는 굳이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규격대로면 공도를 810마력으로 달릴 수 있다는 건데, 야, 이게 가능한가? 공도 달리는 810마력 차가 뭐가 있지? 일단 람보르기니도 안 돼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가 720마력에서 740마력이거든요 지금. 아벤타도르보다 더 출력이 센 벨로스터라면, 야, 이거 좀 이게 공도에 다니면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야, 이게 현대차가 이런 걸 진짜 만드나요? 시승차라도 좀 주시면 정말 감사히 한번 시승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됩니다. 일단 현대차가 말하는 특성은 이렇습니다.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단 전기 모터도 낮고 무게중심도 낮고 배터리도 낮아서 굉장히 주행 핸들링 특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시속 100km까지 3초 이내, 3초 이내라고 하면 2.9초일 수도 있고 2.1초도 3초 이내잖아. 아마 2.9초 대 있겠죠. 네, 3초를 간신히 3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출력이라는 거고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약간 핸디캡이 있는 것 같아요. 810마력이면 사실 이거보다 더 빨라야 되거든요. 이걸 굳이 사륜구동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륜구동을 적용하는 순간 아마 여기서 1초 정도 더 땡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최고 속도는 250km라고 돼 있는데요, 공도 주행 시라고 돼 있어요. 공도 주행 시 상한선을 놔서 250km로 제한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컨셉트카니까 별말을 다 하시는 거 아닌가. 사실 근데 이 정도 출력이면 250km 넘어갈 수 있겠죠. 네, 넘어갈 수 있을 걸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말하는 건 레이스카와 같은 수준의 성능, 균형, 제동, 그립력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하고 운전자의 도로 주행 능력 이런 것들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모터스포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레이싱카 이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생소한데, 실제로 현대차가 지난주에 이번 일요일날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어떤 성과를 거뒀냐면요, 정말 놀랍게 뉴르부르크링에서 SP3T 클래스를 i30 패스트백 N으로 우승을 했어요. 물론 그 클래스에서 우승했던 거죠. 그러니까 SP3T라고 하는 클래스인데요, 뉴르부르크링 24시는 아무래도 아마추어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레이스다 보니까 그 레이스 중에 가장 상위 클래스 몇 개를 빼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승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우승한 걸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클래스가 엄청 많아요. 그 뉴르부르크링 24시는 클래스가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기량 따라서도 다 나눠놨고 터보차가 있느냐 없느냐가
주고서도 또 나눠놨고, 그리고 이게 개조를 얼마나 하느냐 이걸로도 나눠놨고, 그래서 이 세그먼트가 엄청 많기 때문에 현대차가 우승한 분야가 SP3T거든요. SP3도 있고 SP3T도 있고, 이 3T 자체에 아마 참가한 팀이 10개가 안 될 겁니다. 5개 팀 정도가 아마 보통 참여하는데, 이 5개 팀 정도에서 1등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잘한 거지만 이게 엄청난 쾌거 이렇게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니르부르크링 24시간 대회가 이게 보통 대회는 아닙니다. 이거 24시간 동안 차를 도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어떻게 돌아?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게 1시간만 운전해도 막 피곤해, 힘들어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차들이 막 엄청난 속도로 막 달려요. 거기에 초고성능차, 정말 슈퍼카급의 자동차가 이 앞에 있는 정말 느린 자동차들 사이를 막 비집고 갑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로 추월을 해요. 그러면 이 운전하는 사람도 그게 맘 편하겠어? 뒤에서 막 쏘는데, 뒤에서 하이빔을 막 쏘면서 옵니다. 하이빔이 여기에 규칙이에요. 뒤에서 추월하려면 무조건 하이빔을 켜고 추월해야 돼. 그래서 뒤에서 계속 하이빔이 막 날아오는 상황에서 이걸 운전을 막 하면서 밤늦게 헤드램프 켜고서 가야 되고, 막 아침에 동 트는 걸 봐야 되고, 야 정말 24시간 동안 주행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운전자도 힘들지만, 운전자도 3명에서 4명이 교대로 24시간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도 힘들지만 자동차도 이게 완주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24시간 동안 주행하면서 온갖 일이 다 벌어집니다. 일단 타이어 터지는 건 뭐 당연하고요. 타이어 다 달아서 갈아 끼는 이건 당연하고, 중간에 갑자기 엔진이 부서져서 엔진을 고쳐서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뭔가 사고 나서 그걸 견인해서 가져와서 그걸 다 범퍼랑 이런 거 다 고치고 다시 또 내보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걸 계속 완주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PCR 종합 23위, 종합 23위라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 종합 23위라는 건 전체 니르부르크링에 나가는 차 주행 대수가 수백 대입니다. 수백 대가 이렇게 일렬로 쫙 늘어서면, 첫 번째 이 주행하는 이곳에서 같이 줄 서서 출발을 못 하고요. 코너를 꺾어서, 마지막 코너까지 꺾어서 차가 서야지 이게 가능해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가 한 번에 가는 거니까 여기서 23위를 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현대차 모터스포츠 굉장히 잘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신생 모터스포츠 팀인데 이 정도 하는 건 대단한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진짜 재밌는 거는 이렇게 현대차 세대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하는 이 장면을 굳이 이렇게 연출을 했어요.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니야? 포드 V 페라리에서 이거 나왔던 장면인데, 거기서 나란히 하다가 거기서 문제 생겼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오마주를 잘해서 아주 멋진 광경을 연출했네요. 현대차 모터스포츠 드라이버들 그리고 엔지니어 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아주 대단한 일이죠. 이 대단한 일을, 이 기운을 받아서 현대차가 이번에 RM22에다가 이렇게 모터스포츠의 혼을 이렇게 불어넣은 것 같네요. 정말 독일에서 부러워만 했었는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이런 날이 또 오는군요. 이걸 왜 미드십이라고 굳이 언급을 할까? 이런 것도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보통 휠에다가 모터를 넣는 걸 더 좋은 걸로 보잖아요. 근데 아마 현대차가 이걸 굳이 미드십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전기차, 전기 모터를 이용한 최적화된 자동차가 아니라 여기에 하이브리드를 얹거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넣거나 아니면 수소연료 전지차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다른 플랫폼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롤링 랩이라는 말을 여기다 붙인 것 같고요.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전동화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RM 시리즈를 통해서 리막하고의 관계도 꾸준히 더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리막은 지금 폭스바겐이 꿀떡 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기술력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는 RM22만 나온 건 아니죠. 중국 전용 기술 브랜드 H스마트 플러스라는 걸 또 내놨습니다. 뭐 정확하게 어떤 거다라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아마도 이게 커넥티드 카, 그리고 차에 어떤 특별한 기능들이 많이 있다, 전동화 기술이다,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아마 이런 식으로 기술 브랜드를 따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형 아반떼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중국형 아반떼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아반떼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조금 또 다르네요. 중국형 아반떼가 더 멋있네요.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뭐지? 이거 왜
우리 중국형 아반떼는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도 더 예쁘고 옆에 공조장치랑 이런 것들 우리는 버튼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 터치 방식으로 지금 다 바뀌어 있습니다. 전장은 3cm 정도 더 길다고 해요. 아, 그렇게 조금씩 달라졌구나. 아, 여러가지 면에서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즘 현대차가 중국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번 아반떼 디자인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먹힐 것인지, 우리나라 소비자들하고 눈이 좀 비슷하다면 좋게 받아줄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한 도전이니까 이게 잘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투싼도 이번에 베이징 모터쇼에 최초로 공개됐네요. 네, 지금까지 현대차가 내놓은 새로운 자동차 RM22 그리고 아반떼 그리고 뭐 여러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소식을 중국에 있는 베이징 모터쇼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국은 약간 아리까리한 면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 확실하게 꼬땡땡 이슈 없애서 모터쇼 좀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 되는데 차도 시승하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글로만 보고 말씀드리려니까 너무 안타깝네. 그죠? 컨셉트카도 정말 많이 나오고 신차도 정말 많이 나오고 모터쇼 자체를 못하니까 다들 이번에 베이징에서 신차를 막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모터쇼 내년 4월이거든요. 그때까지 우리 마스크 정말 제대로 쓰고 정말 확실하게 이 코땡땡 이슈 잡아버리자고요. 정말 손 잘 씻고 정말 청결하게 거리두기 제대로 하고 우리 할 수 있잖아요.